안녕하세요. JD부장수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애플 운명의 날, 내일 실적 발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에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수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준의 비둘기파적 고민,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4%, S&P 500 지수는 1.05%, 다우존스 지수는 0.67%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 운명의 날, 내일 실적 발표. 파월은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FOMC 기자회견에서 9월 점도표를 보면 11월이나 12월 중 한 번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특정 시점에 연준 관리들의 개별적인 견해를 나타낼 뿐이라며 이번 금리 동결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었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분 고용은 11만 3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결국 연준의 금리 동결로 달러 인덱스 하락, 채권 금리 하락,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2.26%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5%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연준의 금리 동결과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멘트로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애플 3분기 실적도 역성장 예상, 투자자들 발동동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11월 3일 새벽 5시에 장 마감 후 금요일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글이 실적 발표 후 10% 급락하는 것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애플 제재 이슈와 화웨이의 약진으로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쇼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만약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이 내일 어닝 쇼크를 냈을 경우 모레 마이크로소프트와 1, 2등의 시총 차이가 뒤집어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1등 투자는 지속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에서는 약 5.4% 차이가 납니다. 만약 애플이 어닝 쇼크로 6% 이상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자리를 지킨다면 내일 모레 1, 2등이 바뀝니다. 물론 시총은 종가 기준이니 종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청년에게 부부간의 돈 관리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돈 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또는 각자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즘에는 딩크족도 많으니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외의 돈은 각자 소비하고 각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결혼하면 여자가 다 관리했습니다. 이럴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여자가 돈 관리를 잘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치가 심할 때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20대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 지금 현재 50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좋게 1억 원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30대 때 대출을 받는다고 원천징수 영수증 띄워오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도 무려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 최근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은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동산 등을 사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무려 연봉을 1억 넘게 받고 있는데도 통장에 돈이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와이프가 은근히 사치가 심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 옷은 물론 가방이며 신발까지 죄다 명품입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도 얼마나 비싼 것을 사는지 모릅니다. 외식비도 장난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친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통장이 텅 비었다고 이제 와서 부인에게 남편이 통장을 달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생각한 것이 회사에다 얘기해서 보너스가 나오면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리밸런싱을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재개발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15년 전 얘기입니다. 행운부동산이라고 그곳에서 주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요. 그곳에는 사장님이 남편, 실장님이 부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하루는 모임에 간다고 5만 원만 달라고 사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며 하는 말이 한 달 용돈 30만 원 언제 다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가 싶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N빌라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N 브랜드의 빌라를 통으로 지어서 팔아먹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N빌라 사장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왜 부인에게 용돈을 받고 살아?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러자 N빌라 사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난 생활비 주고 나머지는 내가 써. 저도 그 이후 N빌라 사장님처럼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도 월급쟁이 시절에는 와이프에게 통장을 맡기고 용돈 받아 썼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보다 내가 더 벌면 생활비를 와이프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기 힘드니 결혼 초기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만큼을 계좌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에서 차라리 용돈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긴데요. 남편은 일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경우입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통장을 맡기고 용돈을 받았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쇼파를 보니 부인의 핸드백에 자신의 월급 통장이 슬쩍 보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맡기고 한 번도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꺼내보려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자기 통장을 보는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통장을 열어보려는 찰나 갑자기 부인이 오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들고 있던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봐? 물론 남편 명의의 남편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자신의 통장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월급은 생활비를 자동이체하고 귀찮아도 나머지는 내가 관리합시다. 한 달 용돈을 제외하고 모두 생활비로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와이프에게 통장을 통째로 맡기지 맙시다. 특히나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인은 이럴 경우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벌이 할 경우 부부가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계좌 이체를 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관리하면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애플 운명의 날 내일 실적 발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